피어스토리지의 김민철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김지명 사모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싱가포르에서 접속을 하고 있고요. 주제가 지금 이제 가상화 환경, 그리고 제가 오늘은 조금 좁은 주제로 이제 VDI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진짜로 VDI 환경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듣고 계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상화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리모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때문에 약간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약간 화면이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기 전에 오늘 진짜 7월 30일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휴가철의 시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니면은 그다음 다음 주가 휴가철의 피크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지금 저희 세미나를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날씨를 봤더니 한국 날씨가 34도, 서울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싱가포르하고 큰 날씨 차이가 없을 만큼 이제 한국의 여름도 거의 동남아 날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VDI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상화 환경, VSA 환경에서 백업을 저희가 어떻게 잘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빔 소프트웨어하고 연관된 솔루션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각 개별 주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피어스토리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3장 정도로 피어스토리지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저희에 대한 피어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장성으로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성장성으로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한 1.68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조의 레비뉴를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으로 보시면 이제 고객 수는 8천 고객 이상이 월드와이드에서 피어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플래시 어레이라는 블락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희의 퓨어 스토리지의 프로덕트는 그거보다 더 많은 NAS, 패스트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플래시 블레이드,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플래시 블레이드와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블락 스토어,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인수를 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인 포트웍스, 그다음에 저희가 시스코하고 연동을 해서 서버에서 스토리지까지 엔드-투-엔드 풀 스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래시 스택, 그리고 저희의 클라우드 베이스의 모니터링인 퓨어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래서 8천 고객 이상 분들이 그 여러 가지의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2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리더십입니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저희가 프라이머리 스토리지 에어리에서 7년 연속, 그러니까 사실은 5년 연속 올 플래시 어레이에서 1등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해서 2년 동안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서 1등을 하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7년 동안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스토리지 기술력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것은 고객의 만족도 조사인데, 이것이 저희가 82.5로 다른 경쟁사의 스토리지 벤더보다 월등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나왔던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보시면 여기 퓨어 스토리지가 1등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인 포트웍스를 인수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외부 기관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들의 종류 중에서 가장 월등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떠한 스토리지 서비스가 데이터 서비스가 데이터 프로텍션을 잘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였는데요. 그 왼쪽부터 보시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보시면 저희가 포트웍스를 인수하기 이전에도 저희한테도 퓨어 스토리지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상위 안에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포트웍스는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데이터 서비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많은 서비스들을 옮기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성향은 실제로 데이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저장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예를 들면 백업 아니면은 DR 같은 요건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그거에 대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평가에서 또 포트웍스가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싶으셔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자동화하는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활용하시고자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스토리지 옵션은 포트웍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VDI의 고려사항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기점은 코비드 이전과 이후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VDI라는 컨셉은 이미 오래된 주제입니다. 거의 한 10년이 넘게 사용해왔고 고객들도 모두 익숙해 있는 주제인데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화두로 변화에 대한 모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비드 VDI를 구축하고자 하면은 세 가지였습니다. 코스트, 그다음에 퍼포먼스나 안정성, 그래서 이제 또는 보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비드 후로 가면서 추가된 거는 생산성, 그 다음에 무중단으로 스케일업을 한 능력 이렇게 해서 총 앞에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코비드 이후에 VDI의 고객분들이 고려하시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나씩 다시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퍼포먼스를 보실 때, 그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예전에는 고객분들이 이제 페일리어 도메인이라고 해서 VDI를 만들 때 VDI에 대해서 그 도메인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도메인 코브 가벼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존에는 이제 망분리라는 컨셉으로 금융기관에서 많이 VDI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비드 환경으로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재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문제, 왜냐하면은 이 망분리를 하게 된 거는 인터넷망과 결국에는 내부망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VDI를 구축했다라고 한다면 코비드 위에는 실제로 본사 직원들마저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트로 접속을 해야 되는 리모트 워커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실제로 VDI가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안에 대한 기분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택근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생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중단으로 스케일러빌리티라는 부분에서 보면 나중에도 한번 고객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비드 이전에는 사실 VDI를 클라우드로 사용한다는 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요. 코비드 이후에서는 이제 VDI를 새로 구축해야 될 경우에 클라우드를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코비드 전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있었음에도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VDI 환경에서 여전히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항상 성능이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러면 올 플래시는 그 모든 스토리지가 올 플래시인데 그러면 퓨어 스토리지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NVMe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벤더들도 모두 NVMe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스토리지를 제공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디스크 쉘프로 갔을 때는 사스로 변경된다든지 그러니까 베이스 쉘프만 NVMe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대규모의 VD 환경을 배포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균일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저희의 512바이트의 가변 블락이 어떠한 워크로드 VDI도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OLTP로 진행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올랩 같이 시퀀셜의 I/O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블락 사이즈들이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퓨어 스토리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512바이트의 가변 블럭으로 얼라인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고객의 블락이 변경이 돼도 스토리지에서 처리하는 가변적인 블락으로 균일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성능적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의 저희의 가장 큰 장점, 고객분들이 VDI 솔루션에서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두 번째 강력한 이유는 중복 제거율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512바이트의 가변 블락이 실제로 다른 경쟁사들의 고정 블락 4K라든지 8K라든지 16K라든지 고정 블락으로 중복 제거를 한다라면 저희는 512바이트의 가변 블락으로 중복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사에서 고객들이 운영을 해봤을 때 항상 최소한 7대1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OS 백업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보통 고객분들이 OS 이미지로 사용하실 때 그 부분을 템프 영역을 또 추가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VDI를 구축하실 때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를 이제 만드시는데요. 보통 퓨어 스토리지를 C 드라이브 용도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이제 NAS로 D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는데요. 고객분들의 추세는 요즘은 C 드라이브에 예전에는 기본 이미지만 탑재했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은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 노트북에서도 보듯이 보면은 그 다운로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트 파일이라든지 임시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이 조금 C 드라이브에 그런 가변적인 데이터 영역을 유저들이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경쟁사들은 그런 템프 영역이 추가되면서 중복 제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퓨어 스토리지는 그런 템프 데이터가 있는 OS 영역조차도 많은 부분에서 7대1 이상의 중복 제거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매니지먼트의 간소함. 이거는 퓨어 스토리지가 자랑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퓨어원을 사용하시면 고객분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의
VDI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의 주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이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어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객 사례 두 군데를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2014년서부터 VDI인 고객이 지금까지 VDI인 고객입니다. 그거는 의미하는 바는 그 고객분들이 고객을 지금 2014년에 산 스토리지를 지금 2021년까지 거의 8년을 사용했다는 것이 7년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 동안에 실제로는 한 번에 퓨어 스토리지의 새로운 제품을 사셨는데요. 그 제품을 사셨을 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를 새로운 새로운 세대의 퓨어 스토리지로 이관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리스 스케일러빌리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퓨어 스토리지는 이미 테스트를 하여서 고객분들이 1500VM의 VDI를 구축하고 싶을 때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답변을 갖고 있고 3000명의 VDI, 5000명의 VDI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고객분들한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설도 실제로는 무중단으로 증설이 가능하게끔 저희의 아키텍처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4가지, 그래서 성능, 주도, 간편함, 그거는 간편함은 첫 번째로 관리의 간편함,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의 간편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 저희가 제공하는 VDI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VDI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 VSI도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VDI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보안은 VDI 솔루션에서 제공을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VDI 솔루션도 결국은 해커들의 침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이 두 가지의 테이블에 먼저 하단을 보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면은 PIPS 140-2의 컴플라이언트 같이 그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그 암호화 방안을 갖고 있고 해커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밑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도 점점 진화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서도 이미 퓨어 스토리지는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그 해커가 그걸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도 풀 수 있다라고 한다는 또 하나는 저희가 침해가 됐을 때 이거는 약간 차후 보완적인 대책인데요.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에서는 세이프 모드를 로컬 스냅샷으로 제공합니다. 세이프 모드라는 것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변경 불가한 스냅샷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는 그 누구도 고객도 건드릴 수 없고 다른 외부에서 건드릴 수 없는 히든 영역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침해의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데이터를 복구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객분들이 퓨어 스토리지 서포트한테 연락을 해서 이 히든으로 변경 불가한 스냅샷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키값을 제공해서 그거를 풀면은 그거를 베이스로 다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VDI건 VSI가 됐던 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방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뚫려서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2차적으로 물리적인 디스크에서도 또 한 번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퓨어 스토리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강조해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데이터 절감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전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고객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이 보장 방안에 대해서 믿고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고객님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VDI 환경에서 최소 몇 대 몇의 중복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객이 그걸 어떻게 믿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퓨어 스토리지에서는 라이트 사이즈 개런티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갖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고객님 저희들은 최소 7.8대 1의 중복 제거율을 VDI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니 예를 들어서 7대 1이 나오신다든지 뭐 6.5대 1이 나오신다면 저희가 그 부족문에 대해서는 스토리지를 추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VDI 환경에서 아니면 다른 고객사 환경에서도 저희가 라이트 사이즈 개런티를 사용해서 실제로 고객사의 스토리지 증설을 해본 경우는 제가 본 상황에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떠한 솔루션도 퓨어 스토리지하고 잘, 사용, 어떠한 VDI 솔루션도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는 사실 VM웨어나 시트릭스에 대한 거나 국산 솔루션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고요. 뭐 어차피 뭐 다른 다른 경쟁사들도 다 똑같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들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올해부터 VM웨어나 시트릭스가 액츄얼 라이센스에서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고객사들이 VM웨어 그냥 VDI 라이센스를 사고서 뭐 정구적으로 사용하다가 뭐 다음번에 또 유저가 증가하면 그 유저 라이센스만 샀었는데요. 이제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판매를 하는 모습으로 다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공공 고객들 부분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고객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해보니. 그래서 실제로 국산 솔루션 같이 예를 들면 틸론 같은 것들을 선택하셔서 공공 고객분들은 VDI를 구축하시려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미 저희는 VM웨어, 시트릭스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이미 검증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산 솔루션도 이미 검증된 사이트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어떠한 솔루션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도 결국에는 퓨어 스토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아가서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M웨어나 시트릭스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고객분들에게 좀 더 기술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VM웨어 환경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 중에는 시스코와 연동해서 플래시 스택이라는 솔루션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플래시 스택에서 테스트한 거를 가져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그 고객분들이 그 VDI를
아키텍처를 고려하실 때 사실 스토리지만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버 환경에서도 몇 대의 서버가 필요하고 어떤 CPU, 메모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몇, 몇 좌석으로 우리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스택, 그래서 시스코의 컴퓨트 노드와 그 다음에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어레이로 이미 테스트한 시스코의 시스코 밸리데이트 디자인이라는 다큐멘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게 안 보이신데 지금 보시는 거는 테스트한 결과는 최종 6,000석, 6,000석의 VDI 환경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결과의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5,000명 이상의 대규모의 VDI를 할 거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보시면은 VDI로 VMware의 VDI로 구축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6,000석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실 거, VDI 유저가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치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또 똑같이 이제 시스코하고 저희가 같이 테스트한 결과로 CBD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6,500시트 가 VDI 환경에서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언제 테스트를 했냐면은 2021년 5월 달에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고객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것은 최신의 VDI 버전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다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트릭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트릭스 얘기를 하면은 한 6,500석을 갖고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어떤 컴퓨터, 사실은 꼭 이런 것을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꼭 시스코 서버를 안 쓰시고 실제로는 다른 이제 벤더의 서버를 사용하셔서 퓨어 스토리지로 VDI 환경을 시트릭스로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링크를 다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고객분들이 PDF 형태로 공유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가보시면은 실제로 이 화이트 페이퍼들을 다운받으셔서 저희가 어떻게 VMware 환경에서 어떻게 시트릭스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즘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VDI를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시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부트스톰이라든지, 로긴스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패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려사항을 하시고, 사실 예전에 한 6, 7년 전에서 이제 플레이로 할 때는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VDI를 구축하려고 미팅을 해보면, 고객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부트스톰이나 로근스톰은 이미 올플래시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스토리지를 사인하실 때 보시는 부분은 바이러스 스캐시는 아니면 패치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은 IO들을 발생하는 요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스캔은 리드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 같은 경우에 볼 때는 라이트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지 사이징을 하실 때 몇 좌석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월별로 정기 점검 때 우리가 바이러스 스캔을 하고 우리가 윈도우즈 패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를 스토리지가 잘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저희하고 사이징 논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의 기존에 이제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 VDI 유저를 더 확장하고 싶으셔서 이제 저희하고 논의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런 분석 로그를 받아서 한 뭐 일주일치를 받은 다음 그거를 이제 그 로그를 가서 실제로 분석을 해서 또 한 일주일의 소요가 걸려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우리는 이제 VDI를 확장하고 싶어. 근데 VDI를 1000명을 더 늘리고 싶은데 그때 스토리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어떻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벤더한테 기다리는 시간이 2주가 걸립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퓨어원에 연결이 계시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 한 이틀 정도면은 이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해서 드리는 게 빠른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분들하고 그 다음날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프론트엔드 IO와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리드 IO와 라이트 IO에 대한 분석을 제공을 해드려서 고객분들에게 고객님 지금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고객분들이 바이러스 스캔하고 그 다음에 패치를 적용했던 월 정기 작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우리가 월 정기 작업을 할 때 스토리지가 어떤 IO 패턴을 보여지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베이스로 사이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마지막으로 이제 VDI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객분들이 퓨어 스토리지를 좋아하고 그다음 퓨어 스토리가 성능적 요즘은 다 올 플래시 스토리지이지만 그러면 올 플래시 스토리지 중에서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퓨어 스토리지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NVM이 올 NVMe 스토리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저희는 SSD도 NVMe로 되어 있고 실제로 통신도 NVMe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샤시 간의 통신 왼쪽에 보시면 샤시와 데이터 쉘프 간의 통신 자체도 NVMe를 지원해서 스토리지 자체가 모두 NVMe를 지원하는 스토리지인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고객분들이 더 넘어가서 이제 VMware를 구축을 할 때 NVMe over Fabric FC로 실제로 이제 VDR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고객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처음에 봤던 고객들의 VDI 고려사 그러니까 성능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응답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NVMe over Fabric을 사용하시게 되면 응답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생각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이 NVMe over Fabric FC로 VDI를 구축하고 그거를 이제 공유하는 시점이 조만간 고객분들에게 그런 거를 공유하는 세션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V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코비드 이후에 이제 고객분들이 VDI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VDI 환경에서 퓨어스토리가 가지는 차별점,
그 다음에 그 그다음에 저희가 VDI 솔루션 업체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코비드 이후에 고객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VDI를 고민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고자 할 때 어떻게 고려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고객분들의 그 일관된 부분은 중복 제거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항상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할 때 다른 경쟁사의 추가점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중복 제거율을 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남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더 여유분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중복 비율이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이징한 이후에 실제로 향후 3년 동안은 디스크 증설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 유저에서 계속 유지하시고 계신다면은 중복 제거율이 떨어짐 때문에 디스크를 증설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고객의 사례는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디플로이 할 때도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고객분들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중복 제거율이 한 9대 1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또 밑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VM웨어 VDI 솔루션이나 시트릭스 솔루션들하고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잘 운용이 쉽다라는 것으로 피드백을 주신 고객입니다. 네. 이게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고객의 피드백을 보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그맣게 중간 밑에 보시면 이제 2014년서부터 저희의 고객이셨는데요. 지금 이제 2021년까지 이제 저희 장비를 쓰시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 저희 장비로 새로운 신규 플래시 어레이 X 장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이렇게 VDI 인프라가 노후화가 돼서 변경된 시점이었죠. 거기서 이제 고객분들이 고민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사실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VDI를 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VDI를 만들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사내에 근무를 하면서 VDI라고 했다라면은, 지금 이제 리모트로 가면서 사실은 그 협력사 직원까지 모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게 어떻게 늘어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유저에 대한 사이징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이걸 클라우드로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고객분들은 퓨어스토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고객분들이 퓨어스토리를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본인들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솔루션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체득화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셨지만,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서 이미 로긴 스톰, 부트 스톰, 바이러스 스캔, 패치, 모든 일련의 VDI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5년간 모두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6년간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제거율이 무엇보다 좋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서 본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만 유저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하셨던 부분은 이제 안정성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원들도 이 VDI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임원들이
리포팅을 보고 싶을 때 VDI에서 리스폰스 타임이 늦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임원 VDI만 실제로는 CPU나 메모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공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응답 속도를 아주 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고객분들이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복 제거율이 9.4대 1, 최대 9.4대 1을 보여드리고 있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트릭스 유즈 케이스에 대한 것인데요. 이 고객도 마찬가지로 2014년서부터 이제 저희의 고객이었고 학교 고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고객 수를 보시면 한 26,500명의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이 고객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고객들이 만족한 건 생산성이 한 33% 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그인했을 때 왜냐면 이게 학교기 때문에 딱 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사실 뭐 회사도 거의 9시에 시작을 하지만 학교는 그보다 더 딱 종치면은 다시 다들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사항이 있었는데 퓨어 스토리지에 옮겨가시면서 거의 95%에 대한 로그인 스톰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복 제거율은 한 10대 1로 줄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시고 지금까지 퓨어 스토리지를 VDI 스토리지로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VDI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성능 VDI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이 고객분들 보면 실제로 보면 600 유저당 퓨어 스토리지 한 달씩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 보통 이제 지금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X20을 이제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X20을 일반 유저로 봤을 때 한 1,500 유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고성능 VDI를 사용해서 CAD를 돌려야 되는 환경이라서 고객분들이 본인들이 훨씬 보수적으로 저희 스토리지 사이징을 하셨고 그래서 600명당 스토리지 한 대, 그래서 총 10대 스토리지가 CAD 시스템으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중복 제거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고성능 VDI로 템프형으로 내리는 영역을 이미 고객들이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 제거율이 약간 VDI보다는 VSI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상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고성능 VDI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비교한 대상은 뭐냐면 기존에 CAD를 사용하던 유저들이 워크스테이션을 사용을 했었을 때보다 체감치가 한 2배 정도 늘었다는 것이 고객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분들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백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저희가 임하고 있는 캠페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패스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래피드 리스토어 세이프 모드, 그러니까 아까 사실 그 세이프 모드라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변경 불가한 스냅샷이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으로 이 세이프 모드를 개발하게 되었냐면 고객분들이 말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거를 이제 그 데이터는 어차피 그러니까 랜섬웨어 어택을 받았을 때 지불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복구를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보면은 변경 불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념은 세이프 모드, 그냥 변경 불가한 스냅샷을 이용해서 빠르게 랜섬웨어 공격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데이터를 빨리 복구를 해서 다시 프로덕션 환경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플래시 블레이드와 빔으로 된 세일즈 캠페인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빔의 플래시 어레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어레이에 스냅샷의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가상화 환경에서 어떻게 백업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초적인 거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VMware는 원래 빔은 VMware 가상화 환경에서 굉장히 뛰어난 백업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옛날에는 빔이 VMware가 제공하는 스냅샷을 가지고 백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VMFS에 대한 스캔을 그 스냅샷을 만들고 이제 백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프로덕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의 그 VMware에 대해서 좋은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Mware를 전체적으로 백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빔이랑 저희랑 할 수 있는 거는 VMware가 제공하는 스냅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빔이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스냅샷을 이용해서 가상화 환경에 백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키텍처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퓨어 스토리지의 그 빠른 스냅샷, 그 다음에 고객의 프로덕션의 가상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냅샷을 이용해서 빔이 백업을 받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장점은 우선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양 끝에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기존의 백업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분들이 보통 백업이라고 하시면 1일에 한 번 정도를 백업을 받으십니다. 근데 퓨어 스토리지와 빔이 연동을 하게 되면은 스토리지 스냅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일의 백업 사이, 24시간 주기 사이에 1시간마다 스토리지 스냅샷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빔이 카탈로그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약에 고객분들이 24시간이면은 사실 장애가 났을 때는 그 전일로밖에 못 돌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스냅샷을 연동해서 복구를 할 수 있으면 고객분들이 장애가 난 바로 직전 1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빔에 대한 내용인데요. 빔이 원래 가상화 환경에서 빔을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전체 복구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 VM 백업도 가능하시고, 그 VM 안에서 게스트 파일도 출연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세밀하게 복구가 가능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퓨어 스토리지 스냅샷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복구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고객분들이 백업을 받으시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DR 테스트처럼 이거를 리커버리를 해보는 테스트를 해보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DR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DR 같은 건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DR 테스트, 주말을 잡고, 프로덕션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그다음에 DR 사이트에서 올려보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백업 받은 스토리지를 복구가 잘 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고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슈어 백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저희 스냅샷으로 저장된 것들을 복구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리커버리 베리피케이션을 그냥 이제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내가 지금 이 VM들이 잘 리커버리가 되겠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강력한 VMware가 제공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타겟으로 가 있는 곳에서 VM들을 올려서 그걸 테스트 용도, 그러니까 뭐
테스트 데브 아니면 UAT 용도로도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트레이닝 용도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업을 그냥 진짜로 콜드 백업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백업의 형태인 유즈 케이스로 활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빔하고 연동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플래시 블레이드로 이용한 것은 래피드 리스토어, 그러니까 랜섬웨어 공격에서 복구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중점을 둔 게 하나의 세일즈 캠페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린 장표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퓨어 스토리지의 스냅샷과 빔의 연동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고객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기능, 그러니까 리커버리 테스트, 슈어 백업에 대한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고, 아니면은 지금 스냅샷으로 백업되어 있는 것들을 테스트 용도나 UAT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일 백업, 스냅샷을 백업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바로 로컬 스냅에서 복구를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어레이 C, 저희의 QLC 밴드를 이용한 플래시 어레이 C로 백업을 받으셔서 실제로 1주 지난, 그러니까 2주차, 3주차, 4주차들에 대한 백업의 리텐션을 늘려서 가시면 그러니까 테스트 환경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UAT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테이지 리스토어는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리스토어를 할 때 만약에 고객분들의 데이터가 이게 복구하는 VM이 데이터베이스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GDPR, 그러니까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지워져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빔에서는 실제로 보면은 이거를 리스토어를 하고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마스킹들을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칼럼들에 대해서 그 마스킹을 하고 프로덕션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스테이지 리스토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시큐어 리스토어인데, 이거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나 말웨어 어택을 받았을 경우에 실제로 그럼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시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운트를 해서 이 빔 환경에서 모두 검증을 하고 복구를 할지, 아니면 복구를 하면서 이 복구된 이미지들이 실제로 OS들에서 네트워크들을 다 단절시키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어댑터들을 모두 떨어뜨려서 그냥 얘가 아이솔레이트 된 환경에서 우선 올라와서 고객분들이 이 침해가 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게끔,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예 이거는 침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기준을 드릴 수 있는 복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VDI 환경, VSI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VDI는 어떻게 구축하고 장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VSI 환경에선 백업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퓨어 스토리지의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의 발표를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철 상무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말 많은 질문들이 실시간으로 접수됐습니다. 약 70개 이상의 질문들 지금 주셨고요. 엔지니어 분들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 중에 한 두 가지 질문 정도만 추려서 김민철 상무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드릴 질문은요, 정광진님께서 주셨던 질문입니다. 질문은 현재 VDI 스토리지를 타사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사 올플래시 스토리지와 퓨어 스토리지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진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민철 상무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차별점이, 그러면 성능의 불균형 상황이 나올 수 있으냐?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언드리고,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
그걸 혼용하기 때문에 어, 기존의 성능이 조금 안 나오는 스토리지 때문에 그러면 새로 들어온 스토리지가 영향을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만약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하신다고 한다면 임원들 VDI 그리고 가장 그 리스폰스에 민감한 유저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퓨어 스토리지에 이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공유드리겠습니다. 박건홍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나씩 네. 문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스토리지 중복 제거 방식이 궁금합니다. 중복 제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답변 주시죠. 그 중복 방식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변 512 할 때 가변 블럭을 갖고 이제 중복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제거라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 블럭 이 블럭들이 동일한지 안 한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같다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마 하나를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아마 여기에 가장 그 중복 제거 압축이라 해서 보시면은 조금 작게 되어 있는 그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조그만 이게 원래 저희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변 블록으로 하면 훨씬 더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복 제거가 잘 된다고 보여주시면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되니까 그냥 512바이트의 가변 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제거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건웅님의 두 번째 질문도 중복 제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GPU 환경에서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 보관용 NAS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 이 부분에도 중복 제거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복 제거가 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복 제거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은 VDI 환경에서 만약에 그 데이터가 그 AI 모델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질문하신 내용이 데이터셋에 대한 건지 아니면 AI 모델에 대한 것인지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AI 모델에 대한 중복 제거에 대한 거는 아직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 조금 얘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텍스트 같은 걸로 하면은 중복 제거를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서 트레이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금 고객분들이 데이터셋 자체가 이미지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이미지가 된 상황들은 거의 1.5대 1 잘 나오면 정도,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복된 사진들을 갖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 AI 트레이닝을 할 때 보면은 이미지가 비슷한 애들을 갖고 있지 똑같은 이미지를 같이 트레이닝을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땐 데이터셋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중복 제거율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할 때 그 영향을 받냐라고 봤을 때는 그 중복 제거 때문에 그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들이 무슨 상호 간섭을 해서 뭔가 트레이닝 자체가 느려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질문에 실시간으로 엔지니어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더 많은 질문을 라이브로 나누고 싶지만 약속한 1시간이 벌써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그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1시간 세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의 당첨자는 저희 참석하신 분들에게 일주일 내로 감사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또 개별 연락을 드리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진짜 참여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금요일 오후니까 즐거운 금요일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